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문제들 속에서 남몰래 의미를 찾고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애쓰느라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심층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시선으로 본다면 당신은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 즉 딥싱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결코 삶의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심연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와 효율, 그리고 단순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깊이 있는 사고는 종종 결함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예민하다, 혹은 피곤한 스타일이다, 와 같은 꼬리표를 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러한 성향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려는 충동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려는 영혼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단순히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그 본질을 발견하려는 영혼의 고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인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본능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쓰고 있는가 하면 뒤를 들여다보려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누군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저 흡수하는 대신 날카롭게 해부하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 저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지? 와 같은 질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생각의 표면 아래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숨겨진 콤플렉스와 원형적 패턴, 그리고 집단적인 신화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비록 그것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심층의 존재를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저 남들처럼 흘러갈 수 없으며 질문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심하게 구축해놓은 페르소나, 즉 가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보이지 않는 저류를 감지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있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번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의 바른 대화 속에 숨겨진 위선을 발견하고 얕은 쾌락 속에 감춰진 공허함을 감지하며 사람들의 확신에 찬 주장 속에 깃든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깊은 고립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차마 말해지지 않은 것들, 침묵 속에 묻힌 진실들 때문에 홀로 고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불편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의식의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정신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잡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당신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이 부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깊은 생각은 항상 고상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분석이 지나쳐 행동불능의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너무 세밀하게 해부한 나머지 더 이상 어떤 것도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는 법을 잊어버린 채 성찰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불균형하게 발달한 지성은 통제되지 않는 본능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의 경험을 안내하는 등대가 아니라 오히려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의미를 꿰뚫어 보는 그 마음은 동시에 세상의 불확실성 또한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결국 헛될 것임을 보고 인간 본성 안에 존재하는 모순을 보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봅니다. 이 모든 인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 감당하기 벅찬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 무거운 짐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더라도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의가 있을 때 당신은 유행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현실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식이 아무리 불편한 진실을 드러낼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획일성과 수능을 찬양하는 문화 속에서 그러한 태도는 조용한 혁명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융은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삶의 여러 층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데 평생을 바치는 당신에게 가벼운 잡담이나 피상적인 대화는 견디기 힘든 것이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의 주의를 분산시키는지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보게 됩니다. 밝게 웃는 가면 뒤에 숨겨진 단절감과 공허함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의문에 휩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정말 나 하나뿐인가? 이 외로움은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인식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잠든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서 홀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분리감에도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가 아닌 내면의 나침반에 의지하도록 강제합니다. 당신에게 고독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마침내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위대한 작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오락거리나 일시적인 즐거움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의미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진 일상에 만족하는 동안 당신은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탐구야말로 삶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함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온전함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탐험해야만 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수록 자신의 그림자와 더 자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하고 억압해온 자기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숨겨진 욕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남을 탓하며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게 해주는 이상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 것이며 당신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끈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사유의 깊이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온전히 통합하고 그것을 남김없이 바라보며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깊이에 빠져 익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타고난 깊이를 존중하며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융은 그 해답이 균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찰은 행동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찰은 마침내 체화, 즉 몸으로 살아내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삶을 그저 분석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 온전히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강점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이 놓치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적인 사건들만을 볼 때 당신은 그 사건들을 잇는 연결고리를 봅니다. 여기에서의 한마디, 저기에서의 작은 몸짓. 당신의 마음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거대한 의미의 직무를 엮어냅니다. 당신은 과거의 메아리가 어떻게 현재에 울려 퍼지는지, 집단적인 불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어떻게 문화와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감지합니다. 이 능력은 때로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당신을 현명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모호함이라는 짐이 따릅니다. 당신은 현실이 결코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이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질서와 혼돈과 같은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이러한 긴장들을 억지로 조화시키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암과 모름 사이의 그 광활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아마 큰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통찰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멍한 시선이나 유례적인 끄덕임 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 어려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수준의 성찰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통찰이 굳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용히 당신의 내면에서 통합되도록 운명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는 데 따르는 또 다른 위험은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위선, 끝없는 자기기만의 패턴을 인식할 때 경멸감을 느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냉소주의는 종종 갑옷처럼 단단해진 실망감에 불과합니다. 냉소주의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그토록 갈망하던 바로 그 의미와의 연결고리를 잃게 됩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진정성의 불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깊이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어둠을 보면서도 빛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면서도 차가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의 모순 또한 판단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복잡성을 수용과 함께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융은 암과 변화 사이의 간극, 즉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직관과 감각을 모두 통합하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통찰을 실제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경험을 통해 신념을 시험하며 실패하고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깊이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가져온 독특한 선물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무한한 의미와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찬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 당신이 느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더 온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인간 마음의 더 깊은 곳을 탐험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성찰과 평온이 함께.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문제들 속에서 남몰래 의미를 찾고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애쓰느라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심층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시선으로 본다면 당신은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 즉 딥싱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결코 삶의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심연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와 효율, 그리고 단순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깊이 있는 사고는 종종 결함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예민하다, 혹은 피곤한 스타일이다, 와 같은 꼬리표를 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러한 성향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려는 충동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려는 영혼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단순히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그 본질을 발견하려는 영혼의 고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인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본능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쓰고 있는 가면 뒤를 들여다보려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누군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저 흡수하는 대신 날카롭게 해부하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 저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지? 와 같은 질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생각의 표면 아래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숨겨진 콤플렉스와 원형적 패턴, 그리고 집단적인 신화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비록 그것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심층의 존재를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저 남들처럼 흘러갈 수 없으며 질문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심하게 구축해놓은 페르소나, 즉 가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보이지 않는 저류를 감지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있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번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의 바른 대화 속에 숨겨진 위선을 발견하고 얕은 쾌락 속에 감춰진 공허함을 감지하며 사람들의 확신에 찬 주장 속에 깃든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깊은 고립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차마 말해지지 않은 것들, 침묵 속에 묻힌 진실들 때문에 홀로 고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불편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의식의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정신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잡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당신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이 부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깊은 생각은 항상 고상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분석이 지나쳐 행동불능의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너무 세밀하게 해부한 나머지 더 이상 어떤 것도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는 법을 잊어버린 채 성찰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불균형하게 발달한 지성은 통제되지 않는 본능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의 경험을 안내하는 등대가 아니라 오히려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의미를 꿰뚫어 보는 그 마음은 동시에 세상의 불확실성 또한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결국 헛될 것임을 보고 인간 본성 안에 존재하는 모순을 보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봅니다. 이 모든 인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 감당하기 벅찬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 무거운 짐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더라도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의가 있을 때 당신은 유행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현실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식이 아무리 불편한 진실을 드러낼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획일성과 수능을 찬양하는 문화 속에서 그러한 태도는 조용한 혁명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융은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삶의 여러 층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데 평생을 바치는 당신에게 가벼운 잡담이나 피상적인 대화는 견디기 힘든 것이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의 주의를 분산시키는지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보게 됩니다. 밝게 웃는 가면 뒤에 숨겨진 단절감과 공허함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의문에 휩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정말 나 하나뿐인가? 이 외로움은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인식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잠든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서 홀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분리감에도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가 아닌 내면의 나침반에 의지하도록 강제합니다. 당신에게 고독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마침내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위대한 작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오락거리나 일시적인 즐거움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의미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진 일상에 만족하는 동안 당신은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탐구야말로 삶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함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온전함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탐험해야만 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수록 자신의 그림자와 더 자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하고 억압해온 자기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숨겨진 욕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남을 탓하며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게 해주는 이상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 것이며 당신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끈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사유의 깊이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온전히 통합하고 그것을 남김없이 바라보며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깊이에 빠져 익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타고난 깊이를 존중하며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융은 그 해답이 균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찰은 행동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찰은 마침내 체화, 즉 몸으로 살아내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삶을 그저 분석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 온전히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강점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이 놓치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적인 사건들만을 볼 때 당신은 그 사건들을 잇는 연결고리를 봅니다. 여기에서의 한마디, 저기에서의 작은 몸짓. 당신의 마음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거대한 의미의 직무를 엮어냅니다. 당신은 과거의 메아리가 어떻게 현재에 울려 퍼지는지, 집단적인 불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어떻게 문화와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감지합니다. 이 능력은 때로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당신을 현명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모호함이라는 짐이 따릅니다. 당신은 현실이 결코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이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질서와 혼돈과 같은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이러한 긴장들을 억지로 조화시키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암과 모름 사이의 그 광활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아마 큰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통찰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멍한 시선이나 유례적인 끄덕임 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 어려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수준의 성찰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통찰이 굳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용히 당신의 내면에서 통합되도록 운명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는 데 따르는 또 다른 위험은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위선, 끝없는 자기 기만의 패턴을 인식할 때 경멸감을 느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냉소주의는 종종 갑옷처럼 단단해진 실망감에 불과합니다. 냉소주의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그토록 갈망하던 바로 그 의미와의 연결고리를 잃게 됩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진정성의 불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깊이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어둠을 보면서도 빛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면서도 차가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의 모순 또한 판단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복잡성을 수용과 함께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융은 암과 변화 사이의 간극, 즉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직관과 감각을 모두 통합하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통찰을 실제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경험을 통해 신념을 시험하며 실패하고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깊이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가져온 독특한 선물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무한한 의미와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찬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 당신이 느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더 온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인간 마음의 더 깊은 곳을 탐험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 성찰과 평온이 함께.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문제들 속에서 남몰래 의미를 찾고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애쓰느라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시선으로 본다면 당신은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 즉 딥싱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결코 삶의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심연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와 효율, 그리고 단순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깊이 있는 사고는 종종 결함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예민하다, 혹은 피곤한 스타일이다, 와 같은 꼬리표를 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러한 성향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려는 충동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려는 영혼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단순히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그 본질을 발견하려는 영혼의 고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인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본능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쓰고 있는 가면 뒤를 들여다보려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누군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저 흡수하는 대신 날카롭게 해부하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 저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지? 와 같은 질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생각의 표면 아래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숨겨진 콤플렉스와 원형적 패턴, 그리고 집단적인 신화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비록 그것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심층의 존재를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저 남들처럼 흘러갈 수 없으며 질문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심하게 구축해놓은 페르소나, 즉 가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보이지 않는 저류를 감지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있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번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의 바른 대화 속에 숨겨진 위선을 발견하고 얕은 쾌락 속에 감춰진 공허함을 감지하며
사람들의 확신에 찬 주장 속에 깃든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깊은 고립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차마 말해지지 않은 것들, 침묵 속에 묻힌 진실들 때문에 홀로 고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불편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의식의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정신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잡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당신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이 부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깊은 생각은 항상 고상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분석이 지나쳐 행동불능의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너무 세밀하게 해부한 나머지 더 이상 어떤 것도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는 법을 잊어버린 채 성찰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불균형하게 발달한 지성은 통제되지 않는 본능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의 경험을 안내하는 등대가 아니라 오히려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의미를 꿰뚫어 보는 그 마음은 동시에 세상의 불확실성 또한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결국 헛될 것임을 보고 인간 본성 안에 존재하는 모순을 보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봅니다. 이 모든 인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 감당하기 벅찬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 무거운 짐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더라도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의가 있을 때 당신은 유행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현실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식이 아무리 불편한 진실을 드러낼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획일성과 수능을 찬양하는 문화 속에서 그러한 태도는 조용한 혁명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융은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삶의 여러 층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데 평생을 바치는 당신에게 가벼운 잡담이나 피상적인 대화는 견디기 힘든 것이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의 주의를 분산시키는지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지 보게 됩니다. 밝게 웃는 가면 뒤에 숨겨진 단절감과 공허함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의문에 휩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정말 나 하나뿐인가? 이 외로움은 상상 속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인식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잠든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서 홀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분리감에도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가 아닌 내면의 나침반에 의지하도록 강제합니다. 당신에게 고독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마침내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위대한 작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오락거리나 일시적인 즐거움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의미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진 일상에 만족하는 동안 당신은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탐구야말로 삶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함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온전함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탐험해야만 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수록 자신의 그림자와 더 자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하고 억압해온 자기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숨겨진 욕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남을 탓하며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게 해주는 이상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이 사유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 것이며 당신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끈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사유의 깊이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온전히 통합하고 그것을 남김없이 바라보며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깊이에 빠져 익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타고난 깊이를 존중하며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융은 그 해답이 균형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찰은 행동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찰은 마침내 체화, 즉 몸으로 살아내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삶을 그저 분석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 온전히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강점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이 놓치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적인 사건들만을 볼 때 당신은 그 사건들을 잇는 연결고리를 봅니다. 여기에서의 한마디, 저기에서의 작은 몸짓. 당신의 마음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거대한 의미의 직무를 엮어냅니다. 당신은 과거의 메아리가 어떻게 현재에 울려 퍼지는지, 집단적인 불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어떻게 문화와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감지합니다. 이 능력은 때로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당신을 현명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모호함이라는 짐이 따릅니다. 당신은 현실이 결코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이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질서와 혼돈과 같은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이러한 긴장들을 억지로 조화시키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암과 모름 사이의 그 광활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아마 큰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통찰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멍한 시선이나 유례적인 끄덕임 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 어려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수준의 성찰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통찰이 굳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용히 당신의 내면에서 통합되도록 운명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는 데 따르는 또 다른 위험은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위선, 끝없는 자기 기만의 패턴을 인식할 때 경멸감을 느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냉소주의는 종종 갑옷처럼 단단해진 실망감에 불과합니다. 냉소주의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그토록 갈망하던 바로 그 의미와의 연결고리를 잃게 됩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진정성의 불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깊이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어둠을 보면서도 빛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면서도 차가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 또한 판단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복잡성을 수용과 함께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융은 암과 변화 사이의 간극, 즉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직관과 감각을 모두 통합하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통찰을 실제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경험을 통해 신념을 시험하며 실패하고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깊이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가져온 독특한 선물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무한한 의미와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찬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 당신이 느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더 온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인간 마음의 더 깊은 곳을 탐험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의 깊은 성찰과 평온이 함께 안녕하세요. 지적인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는 문제들 속에서 남몰래 의미를 찾고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애쓰느라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시선으로 본다면 당신은 바로 깊이 사유하는 사람, 즉 딥싱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결코 삶의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심연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와 효율, 그리고 단순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깊이 있는 사고는 종종 결함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예민하다,
혹은 피곤한 스타일이다 와 같은 꼬리표를 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러한 성향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려는 충동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려는 영혼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단순히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그 본질을 발견하려는 영혼의 고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인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본능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쓰고 있는 가면 뒤를 들여다보려는 강렬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누군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저 흡수하는 대신 날카롭게 해부하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 저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지? 와 같은 질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생각의 표면 아래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숨겨진 콤플렉스와 원형적 패턴, 그리고 집단적인 신화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깊이 사유하는 사람은 비록 그것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심층의 존재를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저 남들처럼 흘러갈 수 없으며 질문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심하게 구축해놓은 페르소나, 즉 가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보이지 않는 저류를 감지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있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번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의 바른 대화 속에 숨겨진 위선을 발견하고 얕은 쾌락 속에 감춰진 공허함을 감지하며 사람들의 확신에 찬 주장 속에 깃든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깊은 고립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차마 말해지지 않은 것들, 침묵 속에 묻힌 진실들 때문에 홀로 고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불편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의식의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정신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잡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이 사유하는 당신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이 부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깊은 생각은 항상 고상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분석이 지나쳐 행동 불능의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너무 세밀하게 해부한 나머지 더 이상 어떤 것도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는 법을 잊어버린 채 성찰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불균형하게 발달한 지성은 통제되지 않는 본능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의 경험을 안내하는 등대가 아니라 오히려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사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의미를 꿰뚫어 보는 그 마음은 동시에 세상의 불확실성 또한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